비극의 원경. 이 가곡이 애절한 것은 분단 조국이 품은 원초의 비극을 노래하는 까닭이다. 그 배경은 초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이다. 그 계곡의 양지 바른 곳에 이름 모를 비목이 하나 세워져 있다. 그 비목은 비바람을 맞아 사가서 곧 쓰러질 듯한 자태로 누군가의 무덤 앞에 서 있다. 이 무명 용사는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친구이며 누군가의 동생이었을 테다. 그는 어쩌다가 이 낯선 계곡에 불귀의 객으로 누워있는 것일까? 1964년 무렵이다. 소위 계급장을 단 한 청년 장교가 강화도 화천군 백암산 계곡의 비무장지대를 순찰하다가 잡초더미 우거진 곳에서 한 무명 용사의 돌무덤을 발견했다. 이끼로 뒤덮인 돌무덤 앞에 비목이 빗두름이 서 있었다. 그 옆에는 녹슨 철무가 나뒹굴고 때마침 산목련도 피어 있었다. 화약 냄새가 휩쓸고 지나간 계곡 위로 석양의 붉은 하늘이 무심히 떠 있었다. 청년 장교는 그 자리에서 급하게 수첩에 몇 짝 끄적인다. 그로부터 4년 뒤 군대를 나와 동양방송에서 프로듀서로 일했던 한명희의 이야기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실존 조건이다. 사람은 누구나 불가능성의 가능성으로 죽음을 맞고 그것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이 계곡에 누운 무명 용사의 죽음은 유난히도 외롭고 애처롭다. 주검은 땅에 누워 말이 없고 그 주검을 품은 무덤 앞에 세워진 비목은 국로루 산울림 달빛하고 흐르는 밤 홀로 선 적막감에 울다 지친 채 사가간다. 이 비목은 한 무명 용사의 죽음을 근경으로 증언하고 분단 조국의 씻을 수 없는 비극을 원경으로 삼는다. 비목은 얼마나 오랫동안 험한 산 계곡에 혼자 외롭게 서서 세월을 흘려보냈을까. 돌무덤에 낀 이끼와 비목이 사금의 정도가 그것을 말없이 말해준다. 비목, 한명희 작시, 장일남 작곡. 죽어서 말없이 누워있는 자의 비통한 사연을 담은 가곡 비목이 나온 것은 1967년이다. 한명희의 시에 장일남 한양대학교 음대 교수가 곡을 붙였다. 한명희 1939년부터 빈칸은 서울대 국악과를 나와 동양방송 프로듀서를 지냈다. 나중에 국립국악원장과 서울시립대 교수로 재직하다가 은퇴했다. 장일남 1932년부터 2006년은 황해도 해주 출생이다. 해주 사범학교를 거쳐 해주 음악학교에서 작곡의 기초인 화성학과 대위법을 배웠다. 1949년 평양음악학교로 전학해 공부했다. 1950년 이 학교를 졸업한 뒤에 월남했다. 1951년 19세 때 김민부의 시에 곡을 붙인 가곡 기다리는 마음을 내놓으며 재능을 드러냈다. 비목은 1976년 TV 드라마의 배경음악으로 쓰여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며 국민 애창 가곡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갈 수 없는 산. 산은 그 높고 웅장한 자태로 인간의 외경심을 자아내며 우뚝 서 있다. 우리가 고산에 올라 느끼는 종교적 법렬감은 곧 일상 주거 공간의 평면성에서 벗어났을 때의 새로운 지각과 삶의 깊이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우리의 지각 심리학 속에서 산의 수직적 높이는 그 자체로 숭고한 것이다. 고산의 봉우리에서 발 아래 펼쳐진 풍경을 조망하면서 느끼는 기쁨은 삶의 좁고 답답한 테두리를 훌쩍 벗어나는 해방감에서 비롯한다.
산은 심미적 기쁨과 함께 삶에 대한 초월적 계기와 성찰을 주는 고마운 존재다. 금강산은 우리 땅에 솟은 산 중에서 으뜸으로 꼽을 만한 명산이다. 편마암과 화강암으로 된 수직절벽과 깊은 계곡, 기암과 괴석 등이 절경을 이루며 장엄하게 펼쳐진 산이다. 강원도 북부의 회양군, 고성군, 통천군, 인제군에 걸쳐 있는 이 명산은 1만 2천 개의 봉우리를 거느리고 서 있다. 가장 높은 비로봉을 중심에 두고 서쪽으로 내금강과 동쪽으로 외금강과 동쪽 끝 바닷가와 면한 해금강으로 이루어졌다. 국토 분단 이후 휴전선 북쪽에 위치한 탓에 오랫동안 갈 수 없는 산이 되고 말았다. 그리운 금강산은 결의의 마음속 영산으로 새겨진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기리는 가곡이다. 1만 2천 봉우리를 가진 수수만년 아름다운 산은 국토 분단으로 말미암아 수십 년째 찾지도 오르지도 못하는 금단의 산이다. 우리가 다 맺힌 슬픔 풀릴 때까지 수수만년 아름다운 산 못 가본 지 몇몇 해 라는 가사에는 분단의 아픔이 스며 있다. 그 산을 다시 찾는 날은 통일이 이루어진 때일 것이고 자유만민이 옷깃염이며 금강산을 오르는 날은 아마도 벅찬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그리운 금강산은 합창곡으로 들어도 좋은 가곡이다. 이 노래를 부를 때 남북 분단으로 멀어진 금강산을 기어코 다시 찾고자 하는 열망과 더불어 그곳을 향한 우리의 그리움은 새록새록 자라난다. 애초 남북 분단의 삼엄함 속에서 탄생한 이 노래는 1972년 남북 공동성명과 남북 적십자 회담 등으로 남북 간 화해 분위기를 이루자 일부 가사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그리운 금강산, 한상옥 작시, 최영섭 작곡. 그리운 금강산은 한상옥 작시에 최영섭이 곡을 붙인 가곡이다. 한상옥 1915년부터 1992년은 인천 출신 시인이다. 인천 상업학교를 나와 은행원으로 일하며 시를 썼다. 작곡가 최영섭과는 동양의 인연으로 가곡 여럿을 함께 만들었다. 최영섭 1929년부터 빈칸은 인천 강화군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음악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하고 빈 국립음대에서 지휘를 사사했다. 그 뒤 인천여중음악교사를 거쳐 KBS 방송국에 재직했다. 최영섭은 이 곡을 만든 후일담을 이렇게 전한다. 1961년 8월이다. KBS 방송국이 남산에 있던 시절이다. 남산에 올라 한강의 노래, 낙동강 700리, 백두산은 솟아있다 등의 곡을 발표할 때였다. 어느 날 한 지인과 차를 마시는데 다짜고짜 한강, 백두산, 낙동강을 다 작곡하면서 정작 금강산은 왜 안 만드는 거요? 라고 따져 물었다. 1961년 8월 26일 친하게 지내던 시인 한상옥을 찾아가 자초지정을 얘기했더니 노랫말을 이미 써놨으니 가져가시오 라고 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밤새 작곡을 해서 이튿날 방송국에 악보를 전달하고 녹음에 들어갔다. 소박한 품성과 조촐한 삶. 이촌향도는 근대 이후 한국 사회가 피할 수 없었던 변화의 정향이었다. 다들 농촌을 떠나 도시로 몰려들었다. 아파트와 대형마트, 군집 생활, 문화와 교육의 기회 집중으로 특징되는 도시의 견주자면 숲을 우거진 청사는 출세와 명리를 좇는 사람들이 들어와 살 수 없는 고요한 청정지역이다. 더럽고 복잡한 세상을 피해 소박한 품성으로 조촐한 삶을 꾸리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이들이 중요한 가치로 섬기는 것은 고요한 삶과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져 사는 것, 이웃 간의 인정을 도탑게 쌓으며 사는 것이다. 그이들은 땅에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거둔 수확물로 살림을 꾸린다. 제 입속을 넘치게 추구하지 않으며 남의 불행을 제 행복으로 여기지도 않는다. 봄이 오면 마을 둔덕이나 산등성이가 초록빛으로 물들고 세상의 번뇌나 시름 따위는 잊고 사는 이곳은 누구나 꿈꾸는 낙토이다. 세상의 번뇌와 시름이 없는 삶을 보장하면 누군들 그런 곳에서 살고 싶지 않으랴. 청사는 낙원 사상이 빚어낸 산물이다. 동양의 낙원 사상이 빚은 대표적 이상향은 무릉도원이다. 복사꽃 흐드러지게 피어있고 한마을 사람들이 꿈결같이 살아간다는 무릉도원은 서양의 유토피아에 견줄만 하다. 무릉의 어부가 배를 타고 가다가 길을 잃었다. 배에서 내려 동굴을 따라가다가 어느 복사꽃이 피어 만발한 낯선 마을로 들어섰다. 어부는 신비스럽고 아름다운 선경 속에서 사람들이 평화롭게 사는 광경을 보고 넋을 잃었다. 이 오래된 신화를 바탕으로 도연명은 도화원기라는 시를 썼다. 청산의 살리라의 바탕에 깔린 것은 자연회귀의 철학이다. 이때 자연은 씨앗을 뿌려 수확을 거두는 땅과 산과 하늘을 포괄하고 이것을 넘어서 죄와 악에서 벗어나 올바름으로 나아가는 윤리적 실천의 바탕이다. 고향은 가지런한 질서 속에서 세워진 정주의 기반이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영혼이 곰핍할수록 자연을 그리워하며 동경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청산에는 세속의 번뇌와 시름 따위는 발붙일 데가 없다. 밭 갈고 씨 뿌리며 자식들을 키우며 안빈낙도를 누릴 만한 이상향이다. 청산을 물들인 색은 푸른색이다. 청산의 푸름은 지평선같이 먼 곳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품는다. 푸름은 내가 영영 도달할 수 없는 먼 곳, 그 푸른 세상에 대한 갈망의 색이다. 청산이 현실 저 너머 먼데 세상임을 암시한다. 청산에 살다 보면 내 마음도 어느덧 푸르러지리라. 청산에 살리라. 김현준 작시, 김현준 작곡. 청산에 살리라는 한양대학교를 설립하고 이사장을 지낸 교육자이자 작곡자로 활동한 김현준이 시를 쓰고 곡을 붙였다. 김현준, 1914년부터 2008년은 함경북도 명천에서 태어났다. 경성고등 보통학교를 거쳐 연희전문 문과에 들어가면서 연희전문 교향악단에서 바이올린과 비올라 파트에서 활동했다. 현재명 문화에서 음악 공부를 하고 독창회를 2번이나 열었다. 1970년 이후 작곡 공부를 시작해서 1972년 10월에 서울시민회관에서 가곡 발표회를 열었다. 1973년 한 필화 사건으로 구치소에 있을 때 노랫말과 곡을 썼는데 청산에 살리라도 그때 쓴 것으로 알려졌다. 청산에 살리라는 1500곡에 이르는 많은 가곡을 만든 김현중의 가곡 중에서 가장 널리 불리는 노래다. 산에 대한 무의식의 기억.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이다. 한반도 지형은 산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가히 산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다. 한반도인은 산에 둘러싸인 땅에서 태어나 산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살다가 죽는 일이 드물지 않았을 테다. 신성한 기운을 품은 산은 산신령이 사는 곳이며 종교적 외경심의 대상이기도 하다. 몸과 마음을 닦는 수행지로서 산보다 더 좋은 곳도 없다.
어디 그뿐이랴. 우리가 자주 쓰는 고향 산천이라는 말에도 산이 어엿한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곡절 많은 이승의 삶을 마감하고 뼈를 묻는 곳도 선산이다. 한국인에게 산은 삶의 터전, 살림의 보탬이 되는 살림 자원의 보고, 마음의 원적지다. 옛사람이 이상향으로 꼽는 무릉도원이나 청학동도 산속 깊은 곳에 숨은 피난처이다. 이상향에 얽힌 구전은 난세를 피해 산속으로 들어가 세속과 떨어진 채 삶을 꾸렸던 이들의 이야기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산노을은 우리 정서에 고착된 산에 대한 무의식의 기억을 자극한다. 산은 평지보다 오고 가는 일이 힘드니 산지마을은 고립되기가 쉽다. 고립된 처지의 사람은 먼데 사는 누군가를 그리워할 수 있다. 먼 산을 호젓이 바라보는 사람은 누군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는다. 산속에서 외로움이 사무쳤으니 그 목소리에 반색한다. 산 너머 노을에 젖는 내 눈썹에 잊었던 목소린가. 그 목소리는 자기의 목소리가 산울림으로 되돌아온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마음을 울리고 사라진다. 산울림이 긴 꼬리를 끌며 산 너머로 흩어져 사라질 때 다가왔던 봉우리도 물러난다. 그러면 그는 다시 혼자만의 외로움에 잠긴다. 나무에 가만히 기대어 거기 누군가 숨었을 것이라는 상상을 펼친다. 사실 나무 속에 누군가 있을 리가 없지만 외로움이 깊으면 나무 속에 누군가 있다고 믿고 싶어진다.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에 지치면 언젠가 꿈속에 와서 내 마음에 던져진 그림자라도 품고 싶어질 것이다. 그리움은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생기는 마음의 그윽한 파문이다. 내 마음에도 그런 그리움이 숨어 있었던가. 영산홍이 만개한 봄날 오후 산노을을 부르노라면 쓸쓸함과 그리움이 북받쳐 올라 가슴이 먹먹해지는 바가 있다. 테너 신영조가 부르는 것을 처음 들었다. 그때 서정적인 가사가 마음에 크게 울려 바로 악보를 구해 누구의 도움도 없이 배웠다. 이 곡은 박자의 변조가 심해 성악가들조차 부르기 어렵다니 악보도 읽을 줄 모르는 까막눈이에 불과한 내가 독학으로 더듬거리며 익혀 부른 노래가 제대로 되었을 리가 없다. 산노을, 유경환 작시, 박판길 작곡. 산노을은 유경환의 작시에 박판길이 곡을 붙였다. 이단조의 멜로디에 서정적 가사가 잘 어울리는 노래다. 이 가곡이 나온 것은 1972년이다. 박판길 1929년부터 1998년은 전북 군산에서 태어나 어려서 교회에서 피아노를 치며 음악과 친해졌다. 서울대학 음악대학을 나와 1967년에서 1971년까지 미국 유학을 가서 작곡 공부를 했다. 시카고 음악학교에서 석사를 마치고 시카고 심포니 지휘자였던 피셔 교수에게 작곡과 지휘법 지도를 받았다. 세종대 교수를 거쳐 1981년부터 충남대 음악대학에 교수로 재직하다가 물러났다. 유경환 1936년부터 2007년은 황해도 장현에서 태어났다. 경복고 재학 시절에 시를 쓰고 현대문학지에 추천받아 등단했다. 월간 사상계 편집장과 조선일보에서 기자로 일했다. 박판길이 경복고 음악교사로 재직할 때 유경환은 그 제자였다. 한 인연이 있었다. 그 인연이 이어져 박판길이 유경환에게 가곡을 붙일 시를 부탁해 나온 노래가 산노을이다.